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기후 위기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일까요? 2021년도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무려 1.1도가 상승해 목표치인 1.5도까지 불과 0.39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요. 자, 이번 첫 번째 모실 강연자, 우리의 현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강연자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남성현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기후 비상 시대의 지구인을 주제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성현 교수님을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입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우리 지구 환경의 작동 원리,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학자인데요. 과학자죠. 그런데 아까 환경 퀴즈 보면서 저도 모르는 것들 많은데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게 헤이 하 네,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헤이 하 네, 들리시죠? 소리가 조금 불안정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왜 탄소 중립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지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런 겁니다. 우리 그 탄소 중립 아까 다짐도 하고 했는데 이 다짐을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후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제 기후 비상이라고까지 불리는 거거든요. 이 기후 비상 시대에 우리 지구인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저 만화 같은 거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지구가 이렇게 막 격투기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인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 옆에 보시 체급이 다른 이렇게 거대한 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의 이름이 기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사실은 기후 위기고요. 그게 이제 너무 시급한 문제가 돼서 기후 비상이라는 말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후 비상이라는 표현이 최근에 와서 갑자기 많이 쓰게 됐는데요. 오래전부터 기후 변화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지금은 너무 심각하고 나아가서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기후 비상이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 친구 아시죠? 그 그레타 툰베리, 그 한 사람에서 시작됐지만 이렇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이제 국제사회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디오가 조금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약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탄소 중립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할 때 나 혼자 이거 한다고 되겠어 이런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효과도 적고 이거 기업이 바뀌어야 되고
정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그 효과나 보상이 적으니까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렇게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가 연대해서 하니까 국제사회 각국 정부들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다 같이 탄소 중립을 해야만 살아남는다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된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과학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원리를, 과학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과학을 조금은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과학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온실 효과라 그러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온실 속에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열은 계속 들어오는데 지구에서 나가는 열은 다 못 나가고 갇혀서 열이 자꾸 축적이 되니까 점점 더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지구 온난화죠. 그래서 이 온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인간 활동하면서 많이 배출했잖아요. 그 배출한 양이 점점점 축적이 돼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많이 높여서 지구가 온난화된다. 근데 지구가 온난화돼서 1도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도 그렇게 큰 온도 같지 않거든요. 오늘도 좀 아침에 좀 추워지고 그래서 온도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그럼 매일매일 바뀌는 기상에서의 온도가 아니고 장기간의 평균 상태를 말하는 기후에서 온도가 지금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구 온난화고 지구 가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만든 온실 효과, 그러면 대기 중에 그 온실가스 농도를 높이고 그렇게 인간 활동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2007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그런 인간 활동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생겼다라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공로 때문에 전 미국 부통령 엘고어 부통령하고 IPCC라는 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인류의 평화에 기여했다. 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우리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그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뭐 그래프에 보시면 빨간 거 있고 파란 거 있고 복잡한데, 빨간 게 지구온난화고요, 파란 게 지구 냉각화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은 지구를 덥게 만들고, 저기 뭐 에어로졸이나 이런 다른 물질들, 그런 건 지구를 차갑게 만들고, 근데 그게 합쳐진 게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빨간 거나 파란 거나 온실가스나 에어로졸이나 다 사람들이, 우리가 산업 활동하면서 배출하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지구가 자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아래에 보시면은 작게 자연 변동이라고, 자연적 요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아주 작아요. 지구의 오랜 역사에서 자연적으로 기후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주 작고요. 지금 우리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바꾸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제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기 중에 여러분들 그 탄소 보이십니까? 탄소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요, 양도 적어요. 0.03%, 0.04% 대기 중에, 이 공기 중에 아주 작은 양이 탄소가 있는데요. 그 탄소량을, 그게 증가해서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게 증가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저기 뭐 사진에 보이시는 저 찰스 데이빗 킬링이라는 박사님이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1950년대부터 측정을 했어요. 하와이 그 빅아일랜드 마우나로아 그 화산 위에 가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계속 측정을 하고,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도 지금도 그 랄프 킬링, 그 아들, 같은 킬링 박사님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계속 측정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310, 320 ppm 수준이었는데 지금 410, 420 ppm이 됐다는 거예요. 100 ppm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01%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0.01%가 지금의 이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거라서 그걸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합니다. 추세가 내려가질 않아요.
심지어 우리 코로나 이후에 배출량이 많이 일시적으로 좀 줄었는데도 바로 안 떨어집니다. 그 정도 줄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이고 오랜 기간 줄여서 빨리 탄소 중립으로 가야만 저거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저 긴 기간 동안 보시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측정하기 전부터 그 빙하, 남극의 이런 빙하 같은 데 올라가서 그 빙하 구멍을 뚫어서 아이스 코어라 그러는데요. 그 빙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하면 수십만 년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 어땠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측정을 해봤더니 오랜 기간 이게 안정적으로 270, 280 ppm 수준 유지하던 게 지금 와서 산업화 이후에 갑자기 저렇게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20 ppm이라는 거는 오랜 지구 역사에서 못 보던 수준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구 환경에서. 저거는 지금 기원 후 한 2022년간의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보시다시피 쭉 270 유지하다가 최근에 와서 급등한 거죠. 갑자기 올라갔다는 겁니다. 더 길게 보면은 오랜 지구 역사에서 오르내리는 변화가 있긴 했어요. 과거 80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보시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200에서 250 ppm 사이에서 이렇게 오르내린 것이지 지금처럼 300, 400 이렇게 410 이상 이렇게 올라간 적은 오랜 지구 역사에서 못 보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연적으로 빙하기 간빙기 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 저렇게 변했던 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그런 수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산업화 이후에 빠르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죠. 이게 한 2000년 동안의 지구 온도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초록색으로 된 부분 보시면 이렇게 그냥 들쑥날쑥하다가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약간 떨어지죠 후반에. 저기 약간 떨어진 부분이 우리는 조선시대 때 그 경신 대기근 뭐 이러면서 지구 전체적으로도 평균 온도 좀 낮아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 0.2도 정도 이 정도 한 수백 년, 천 년에 걸쳐서 그렇게 낮아진 거고 저기 빨간색 보시는 거는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가시는 거 보면 초록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데 지구 온난화죠. 그 지구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저렇게 급격하게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구 온난화라 그러지만 또는 뭐 지구 가열화라고 하지만 지구 평균 온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변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지금 지구 환경이 총체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온몸 곳곳에 암이 전이되어 있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체온 올라가는 것만 보고 온도 1도 올라갔으니까 그냥 따뜻해졌네 이러지 않잖아요.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가는 거 보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는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이고요. 지구 환경이 총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온도 올라가고 지온도 올라가고 바닷물의 수온도 올라가고 빙하가 사라지고 습도가 올라가고 지구의 물 순환 자체가 바뀌고 바다가 엄청난 양의 열을 흡수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대부분이 바다에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이 90% 이상의 열을 흡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데요.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북극 같은 데는 이게 북극은 바다로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이제 얼음이 빙하가 있는데 그게 해빙이라 그러죠. 그 해빙이 녹습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해빙이 녹으면은 얼음은 빛을 잘 반사하기 때문에 빛을 잘 흡수 안 하고 있었는데 얼음이 녹으니까 빛이 그대로 흡수되니까 수온이 더 올라가죠. 수온이 올라가니까 얼음을 더 잘 녹이고 그러면 면적이 더 좁아져서 점점점 북극은 빠르게 온난화가 되고 있어요. 북극이 따뜻해지면 북극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게 극단적인 기상도 중위도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북극 한파라고 들어보셨죠? 극단적인 추위도 찾아옵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따뜻해지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극단적인 추위, 극단적인 더위,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강수량, 극단적인 강수량,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적게 오거나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북극만 더워지는 게 아니고 열대 바다도 더워지는데요. 열대 태평양, 인도양 이런 데 수온이 올라가다 보면 저기가 어디냐면 태풍의 고장입니다. 태풍의 고향이에요. 태풍은 저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열대 바다에서. 왜냐하면 태풍의 에너지원은 이 바닷물이 증발할 때 나오는 그 수증기, 그때 그 열 에너지가 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저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는 태풍이 점점 더 위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풍도 더 강력하게 위력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우리 지난 여름에도 흰남노 태풍 올 때 우리도
그 포항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피해를 보셨지만 저런 태풍이 전에 없었어요. 그 전례 없는 태풍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거는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온대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이상한 아주 기이한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태풍의 특성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재해, 자연의 원리도 자꾸 바뀌고 있는 거죠.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바뀌면서 그냥 지구 평균 온도 조금 올라가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 특성도 바꾸고 곳곳에서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기를 데워주고 식혀주는 것이 달라지니까 물 순환, 수문 순환이 바뀌게 되면서 곳곳에서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더 많이 온다거나 비가 오던 곳에 비가 안 온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강수 때문에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는가 하면 반대로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극심한 가뭄에 폭염이 심해지면서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나서 이게 바싹 마르기 때문에 산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진압할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호주에서 그런 산불로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했었는데요. 또 반대로 중국이라든가 올해는 파키스탄 같은 데들 지금 수재민이 뭐 수천만 명씩 생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런 그 재해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와 함께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구 평균 온도 따뜻해지고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상에 살고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그린란드하고 남극에 있던 얼음도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북극해 얼음하고 다른 게 육지에 있던 얼음이기 때문에 이게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는 바닷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바닷물 아까 수온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온이 올라가면 열팽창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육지에 있던 빙하, 얼음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해수면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이 바다로 들어갔고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측정을 시작한 2002년 이후로 20년 이상 그린란드의 얼음은 상당량이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각자가 1년에 36톤씩 없애는 만큼 한 달에 3톤 트럭 가득 채우는 만큼씩의 그린란드 얼음을 바다에 담그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얼음이 계속 사라지고 있고 남극은 그 절반 정도 되는데 남극은 저기 한 군데에 집중돼 있어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스웨이트 빙하라고 부르는데 소위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부릅니다. 둠스데이 글레이셔.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저 빙하가 남극은 전체 얼음량으로 보면 훨씬 많아요. 그린란드보다. 근데 그 얼음이 저 스웨이트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저 운명의 날 빙하 있는 곳으로 다 흘러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가 전체 빙상을 막아주는 코르크 마개 같은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 그런 역할을 하는 빙하인데 저게 지금 빨리 녹고 있거든요. 그 마개가 뽑힐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저게 왜 녹냐면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 아래쪽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면서 녹이는 건데 그러다 보면 빙하가 바다로 더 많이 흘러나오고 이게 점점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마치 우리 모래사장에서 두꺼비집 놀이하듯이 이렇게 모래를 밑에부터 파고 들어가면 위에가 무너질 수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저 운명의 날 빙하 저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또 과학자들이 저기 가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해수면이 상승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해수면 상승이 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상승하지 않은 현재도 태풍이 오게 되면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겪잖아요. 이번에도 포항제철 같은데 포스코 이런데 피해 많이 보고 그랬는데 바닷가 해안가 저지대만 피해를 보던 것이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대도시에 더 가까이 해수면이 오게 되고 전에 피해를 보지 않았던 대도시까지 침수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태풍이 와도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풍 자체도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물의 그 화학적인 성분들도 바뀌기 때문에 해양 산성화도 벌어지고 해양의 산소도 줄어들고 해양 생태계 전반이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고 해서 심각한 지구 환경에 위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구 환경을 사용하는 방식이 지구가 하나로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 그러는데 우리 1년 중 언제가 되면 우리가 지구가 제공해주는 그 자원을 다 써버리고 미래 세대 자원을 훔쳐다 쓰는지 그 시점을 갖다가 나타낸 거예요. 그게 1970년 이후로 계속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월 말이면은 그 해에 주어진 자원을 다 쓰고 그 미래 세대의 자원을 더 쓰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코로나 때 잠깐 늦춰졌지만 그 후로 다시 당겨졌습니다.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화 이후에
발전하는 방식은 물질적으로는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성장을 했지만 이 지구 환경이 악화되면서 이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우리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자.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거를 17개를 크게 세웠는데요. 그중에 13번째 목표가 바로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건 기후에 아까 그렇게 빠르게 기후가 바뀌니까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 바뀌는 기후에 우리가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줄여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드렸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탄소를 왜 줄여야 되는가? 우리가 탄소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기후 위기, 기후 비상까지 불러왔기 때문에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탄소를 빠르게 줄여서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 하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짧은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가운데로 좀 모시고. 와, 지금 갑자기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강의를 하시다가 지금 약간 흥분하셨어 지금.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 매일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 앞에서 무대 나와서 이렇게 강연하실 텐데 100번 1000번 말해도 정말 다 당연한 말씀이고, 왜냐하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걸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이 심각성을 아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고 소중하지 조금 애매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진짜 심각하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과학자들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 치자면 네. 지구의 그 진찰하는 의사인데요. 네.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네. 말기암이죠. 이 말기란 표현 요새 잘 안 쓰니까 사기암인데 폐암, 위암, 뭐 대장암, 뭐 온갖 암들이 곳곳에 전이돼 있는 그 상태입니다. 와, 그 정도구나. 아까 보니까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해외여행 가면 몰디브가 그 나라가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서 없어진다. 뭐 기타 등등 뭐 그것도 하나의, 이것도 탄소 중립의 하나의 일환이죠, 이것도. 그렇죠. 아까 해수면 상승 잠깐 말씀드렸는데 해수면이 1m만 올라가도 몰디브 같은 이런 섬나라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 수장됩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나라가 없어지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1.5도를 넘어서 2도, 3도가 되면 우리에게 위험이 정말 크다고 하는데 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 지금 벌써 산업화 이후에 1.1도 정도 올라갔는데요. 네. 이게 1.5도를 넘어서 2도 그 이상 가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을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뭐 하늘로 막 우주 여행도 가고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뭐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의 실천은 당연한 거고 좀. 그 이제 그 기술 낙관주의도 문제지만 기술 비관주의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구를 포기하기엔 일단 이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우리가 지구가 계속 거주 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고, 다만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기업과 정부가 다 바뀌어야 되고 개인이 노력해서 빨리 탄소 중립으로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 예, 그렇게 우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거 느끼시나요? 네, 심각한 것 같은데 그 보니까 해양 전문가시고 우리 탄소 중립의 큰 해결 방안이 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기후 변화와 바다의 관계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바다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지. 네, 그 아까 뭐 바다가 수온이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어느 정도냐면 지구 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0% 이상이 여기 흡수되는데 그 어느 정도냐면 원자폭탄이 1초에 4개씩 터지는 만큼의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매년 바다에 흡수가 되고 있어요. 와, 이게 멀쩡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해양을 우리가, 근데 그 해양의 변화가 아까 해수면 상승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특성도 바꾸고 북극이 바뀌면 북극 한파도 생기고 각종 그 폭염과 가뭄과 홍수, 산사태 이런 각종 기상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 네. 이런 거를 극심하게 만드는데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바다를 잘 알고 이해하고 여기서 해법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10년 전에 일본에서 그 동일본 그 지진해일. 지진해일 예. 그것도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지진해일이 직접적으로 뭐 기후 위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그것도 자연적인 어떤 자연 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쓰나미 같은 네. 것들도. 근데 그런 지구가 원래 작동하면서 자연적인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걸 잘 알고 대처하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고 대처를 못해서 피해를 입으면 우리 입장에서 자연 재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연은 의도가 없었어요. 잘 알고 대처하면 됩니다. 기후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온갖 심각한 지구 환경 변화도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해서 빨리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기후 위기를 그 기후 변화 속도를 완화하는 그 두 가지 노력을 잘 하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사회자로서 저도 약간 뭔가 좀 빨리 변화해야겠다, 실천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혹시 질문 있는 분 질문 혹시 즉석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앞에 우리 마이크 좀 연결해서 예, 마이크 있고 예, 지금 오늘 뭐 굿바이 탄소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 기후 위기에 대한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근데 저기 1.5도 하면서 하는데 그 영도의 기준은 어디에서 두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지금 제가 많이 들어보지를 않았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진짜 뭐 영상 영하하는 그 영도가 아니고요. 예, 그 산업화 이전에 아까 자연적인 기후 변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14도, 15도, 섭씨 14도, 15도 정도를 유지해 왔어요. 오랜 기간. 예, 물론 그 전에 빙하기 간빙기 때는 크게 변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탄소 농도가 그때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변화했었고요.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많이 배출하면서 그 14도, 15도 그 수준에서부터 벗어나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서 1도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금 현재 1.1도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게 돼 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답변이 나오기까지 좋은 질문도 해주시니까 또 교수님께서 좋은 답변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또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많은 또 관계자들 오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수님? 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개인이 혼자서 탄소 배출량을 내가 줄이고 생활 속에서 그 제로 웨이스트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들 자체를 되게 무력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바이소셜 이런 것도 나왔지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하고 어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것이냐. 결국 그것이 기업을 바꾸는 거잖아요. 요즘에 ESG가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됐고 아리백도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어떤 기업을 소비할 것이냐 이 방식으로 기업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부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결국 우리가 연대해서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 강연해 주신 우리 남성희 교수님 이분의 열정만큼 우리 지구의 온난화도 낮추고 우리 탄소 중립도 실천하는 멋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